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퇴로 차기 대선판까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도 여야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화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젠 전 총장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에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하실 거라는 예상을 저는 이전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그분께서 해왔던 행동이나 말씀 예. 모든 것이 정치적인 행동들이었고 정치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정치 시계에 이제 앞으로 맞춰서 행동을 해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정치라는 것이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떤 공직에 있을 때의 모습과 실제 정치판에 나오면 검증하는 절차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든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정치 현장에 있긴 하지만 이전에 그 분을 평가했던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급 효과라는 것이 아주 셀 수도 있지만 그분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완전히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파급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상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치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를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징계 사유로 원래 정치적 중립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됐었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존재감 그리고 정치적 위상, 그다음에 정치를 할 명분, 이 모든 거를 거의 8할 이상은 정부와 여당, 특히 이제 추미애 전 장관께서 제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파급력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지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30% 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가 됐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로는 거의 항상 10%대 이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 자릿수가 나온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아직 추세를 봐야 되지 이것 갖고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추세를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윤석열 전 총장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앞으로 남은 보궐선거, 특히 이제 부산보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쳐서 야당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야당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남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런 효과를 미칠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 발광체인지 반사체인지 이런 부분의 판명은 윤석열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3지대 후보나 아니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법조 엘리트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을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행보에 달려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광체, 반사체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제 정부 쪽에서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비판을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무시하는 전략을 좀 보여왔었는데 사퇴를 하고 나서는 다시 좀 굉장히 좀 표현 수위도 높아지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굳이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는 그런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말을 하는 것이 꼭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단정짓기 어렵고요. 예. 사퇴 직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윤 갈등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부분, 그분은 철저한 검찰주의자였고 엘리트주의자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많은 비난과 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 문재인 정부를 세력화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자체 발광이 아니라 반사판으로 지지율이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 스스로 헌법 가치 파괴, 법치 말살 같은 아주 궤변을 늘어놓고 이 정부의 검찰총장 자리를 내놓은 사람이니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 정치판에 들어선 윤석열이라는 분의 뭐 유불리를 따지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아주 배신감이 드는 그런 최악의 정치 검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운 망덕이라는 말이 저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이 지금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그 검찰개혁에 저항했던 모습을 마치 본인이 혼자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을 보호하는 뭐 그런 포장을 하는 것에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뭐 사실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두 팔별로 좀 환영하는 입장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날 의사가 있다 이런 취지의 또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가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한때는 정말 수위권에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수위권에 이제 제일 앞부분에 나간 적도 있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맷집이 커지고 그다음 맷집이 세지고 지지율이 올라간 건 대부분 추윤 갈등이 극대화됐을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면이 있었거든요. 존재감도 없어지고 그랬던 면이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명분을 준 거는 뭐 저희가 중수청 법안을 대부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검 참모들 인사와 관련돼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실은 역할을 못하고 지금 사퇴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검찰총장으로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될 때 야당에서 저도 아마 여기 연합뉴스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걸 후회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저런 분은 바뀌는 사람이 아니다. 한결같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제 속된 표현으로 들이받았었죠. 뭐 위법한 지시는 받을 수가 없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존재감이 생겼고 그러고 나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4월에 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고검검사가 중앙지검장으로 되고 정말 검찰의 신데렐라였죠. 그렇게 그리고 검찰총장이 될 때도 오기수 파괴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은 한결같았어요. 뭐 그 수사하는 대상에 대한 입장도 한결같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항상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윤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달라 그래서 아마 그 시킨 대로 본인은 충실히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라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주택도 팔았어요. 1가구 예. 2주택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배신감 뭐 이런 배은망덕 이런 거 오히려 상대적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여당에 대해서 내지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일정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면 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 있었다. 뭐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윤석열 전 총장은 오히려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 돼야 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치가 그래서 파괴됐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내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나와서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런 시대 정신, 그러니까 법치가 파괴됐다. 그리고 입법 독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시대 정신이니까 이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행태, 앞으로 어떤 그 행보를 서로 보이고 뭐 이렇게 세력을 어떻게 형성해 갈 건가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정치라는 게 보수, 진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적인 이념적인 가치가 있을 텐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과연 보수의 가치와 또 맞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뭐 앞서 좀 언급해 주셨던 부분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성향이라면 과연 그게 정말 딱 기회로만 국민의힘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저희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죠. 근데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수사를 하면서 정권과 갈등을 일으켰지 그 뭐 이념이라든가 가치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아니면 진보주의자다 아니면 뭐 그렇게 말하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권력과의 예. 갈등이 항상 있는 거 이 사람 입장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2명 다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일정 부분 지지자들은 앙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검사 생활 시작하고 대구에서 끝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인정 넘치는 모습도 보이고 하지만 수사에서는 인정 넘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구에 갔을 때 대구지검 고검에서 반대 시위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야당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예. 없고요. 이거를 화학적으로 어떻게 결합할 건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는 야권의 인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당 측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이두아 의원께서 한결같았다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결같은 것 덕분에 잠깐은 제가 뭐 배신감도 느낀다 이런 독한 말들이 오고 갔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면 때문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우리 그 필요성을 알려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공로 또한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고마움을 느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말씀하시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당에서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검사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나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검찰권의 남용, 그리고 뭐 선택적인 정의, 선택적인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줬던 검찰주의, 그 특수통 을 앞세운 엘리트주의를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 60년 넘게 저희가 계속해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권력을 분산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폐해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 검찰개혁의 필요성인데 그 필요성을 애초에 그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정책 공약이었지만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걸 앞당기게 해준 분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그의 행태였다. 저는 그런 예.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당에서 보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 인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뭐 그쪽 인물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뭐 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라는 것이 뭐 어떤 인기에 영합해서 뭐 지지율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게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보수 언론 그리고 뭐 야당 합세해서 뭐 인물을 만들어 준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은 경향신문 사설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징계를 받고 뭐 직무 배제를 받고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게 된 계기가 국정감사장의 발언 그다음에 그 월성 원전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진보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선택적 수사, 선택적
뭐 기소권의 남용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하시는데 사실 적폐 청산할 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과거에 대통령들 수사할 때 특수통이 약진할 땐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예. 지금 이런 언론에서 사설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월성 원전 수사 내지는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수사 기소권 분리도 완전 분리는 세계적인 추세가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뭐 유엔의 형사사법 핸드북 시리즈 같은 데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국 검찰청 홈페이지를 봐도 다 확인이 되는 거고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그다음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완전히 변경하는 거는 이 시행착오와 성과 이런 부분은 다 국민들의 피해로 오롯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김인혜 교수의 발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수청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속도 조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언론에서 먼저 프레임을 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뭐 유영민 우리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질문을 하면서 다시 또 번복을 해서 그런 단어는 쓴 적이 없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속도 조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었는데 애초에 검찰의 수사권을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검찰의 개혁의 완성 단계냐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먼저 있었고요. 여론 형성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찰의 행태를 보니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아까 우리 의원님은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다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혁에 있어서 우리 쪽에 여태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부분이 분리이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개혁 TF, 민주당에서 TF는 3월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뭐 입법 조치를 완성하겠다라는 뭐 그런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 논의할 과정도 많았고 명시화되는 부분 더 공청회도 열고 검찰 쪽의 의견도 듣고 하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한다. 이것이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 정치 시기에 맞춰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뭐 명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사퇴와는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게 여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LH 임직원들 신도시 그 투기 논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특히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당시 LH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꼭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보다 지금 이 LH 투기 논란이 더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이것이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의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이 말씀을 좀 실수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이 조사 주체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겨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천적으로 뭐 공직자, 공무원, 모든 사회 그리고 뭐 군인, 그 주변 가족 다 저는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조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윤리조사 있죠. 특위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투기 근절 그리고 뭐 일정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득을
뭐 취득한다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아주 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하는 그 주체가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주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는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당 내부도 뭐 윤리조사특위에서 일단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뭐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까지도 제기하는데 저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조사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화 전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변창흠 장관을 임명할 때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뭐 구의역 김군 사건 때문에 그 노동자 그 재해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 책임 이런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적격이다. 그게 아마 정의당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임명을 하면서 강행을 하면서 이 토지 문제, 주택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다 이러면서 임명을 했어요. 네. 그 역량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LH 공사의 사장을 하던 시절에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제보를 받고 10건을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거래 건수 중에 9건이 이 변창흠 장관이 사장이던 시절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0건밖에 확인 안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변 장관이 4일 언론 브리핑에서는 뭐 직원들 토지 매입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서 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사과를 했지만 MBC 보도에 의하면 이날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옹호하는 예. 발언을 했다고 또 비판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변창흠 장관이 의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남 부대변인께서도 그 국토부에다가 이 조사를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감사원에다 감사를 맡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3기 신도시죠. 1기랑 2기 신도시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서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1기에는 투기 사범 13,000여 명을 적발하고 987명을 구속하고요. 그때 구속된 사람 중에 공무원이 131명이에요. 그러니까 2기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공무원이 한 20 몇 명, 27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남부대변인하고 저 걱정한 게 이게 이제 국토부 옛날처럼 국토부 공무원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LH도 있고 또 다른 관련 그죠? 이제 공공기관도 있으니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검찰에다 맡겨야 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네. 검찰에 맡겨야 되는데 검찰이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뭐 6대 범죄라 그래도 지금 부패 공직자 범죄니까 검찰에서 맡겨야 되는데 검찰한테 맡겨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은 뭐라 그러시냐면 경찰에서 수사해오면 영장을 열심히 보고 영장 청구를 신속히 해줘라. 아니 노하우가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해도 지금 이게 빨리 될까 말까인데 영장만 빨리 청구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유지를 열심히 해라.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지 이게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업무 관련성을 입증을 못하면 이게 수사기관이 이 부분 수사를 잘해야 된다고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지 이제 부패방지법으로도 이제 정보 이용, 업무상 정보 이용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려고 해도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사를 초동 단계부터 이걸 잘해야 국민 분노,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유죄 판결도 받아낼 수 있는데 그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여야의 정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범위적으로 투기 근절을 위한 정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책임자는 처벌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재보선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보선에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정 부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단 이 현상을 보게 됐고 밝혀지게 됐으니 어쨌든 조사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마음을 달래주는 길일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한 이후에 그 책임자가 나온다고 하면 엄벌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